자, 그러면 또 이어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문은 우리가 다 끝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을 살펴보고, 자, 그리고 솔직히 이런 토론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쟁점이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반대신문식 토론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토론은 특정한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각자 자기 측의 주장이 옳고 상대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라고 해서 토론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론의 개념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인 노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뭐 노키즈존, 또 심하면 어떤 데 노시니어존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개인 사업장의 노존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누어 토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논제라고 하는 것, 토론의 논제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정이 돼야 된다? 바로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주제여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토의처럼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되는 그런 주제는 토론의 논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상대 측의 논리를 검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펼친다면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찬반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토론 참여자는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들으며 상대 측의 논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 측의 논증에서 발견된 논리적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토론이 문제 해결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토론 참여자의 태도를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일종의 말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해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같이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반대신문식 토론의 과정을 간단하게 봅시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입론을 하게 되면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가 입론하면 찬성도 역시 반대신문을 하죠. 이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찬성 2가 입론하고 반대 1이 반대신문, 그 다음에 반대 2가 입론하고 찬성 2가 반대신문 하는까지 돼요. 여기까지가 바로 입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 토론에서는 입론만으로 구성이 되지만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반대신문이 포함이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성이 반대가 반론하고 찬성이 반론하고 또 반대 반론하고 찬성이 반론하는 요 지점이 바로 반론 단계다. 반론 단계 라고 볼 수 있죠. 뭐 입론 과정, 입론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입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네모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쟁점을 분석하면서 논증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논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우리는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써 치면은 일종의 논설문, 주장하는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거는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글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토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객관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녀야 돼요. 자, 실제로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그 초보 운전자에게 바로 뭡니까? 그 초보 운전 스티커를 국가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시행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지문이 놓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찬성 측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는 보면은 면허증을 따고도 운전을 안 하는 사람, 일종의 장롱면허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에서는, 이 토론에서는 초보 운전자는 그 자동차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운전자로 정의한다. 이렇게 미리 용어를 정의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바로 뭐다? 토론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서로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버리면은 서로 다른 얘기 하다가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가. 즉 쉽게 말하면 뭐다?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라는 걸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가지 여건과 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쵸?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논제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가져올 이익이나 부작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토론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쟁점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토론에서, 그렇죠?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을 바로 우리는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그 뭡니까? 토론을 기준으로 쟁점을 세 가지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쟁점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에도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쟁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뭐라고 했다? 바로 예술의 어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기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반대 측에서는 예술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인간의 의지가 담긴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썼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자, 예술에서 독창성, 창의성은 무엇인가? 라는 지점이 두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찬성 측은 바로 뭐라고 했다? 저 찬성 측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찬성 측은 그렇죠. 바로 AI의 데이터 학습은 이꼴 인간의 학습과 동일하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AI도 기존의 화풍과 그렇죠?
다른 화풍을 창작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바로 뭐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왔죠. 바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뭡니까? 독창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 뭐라고 얘기했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이루는 패턴을 파악한 뒤에 작은 단위로 분해해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이 바로 뭡니까? 창의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AI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쵸? 자, 바로 창작자의 내면적 고뇌와 플러스 경험을 통해서 이를 통해 감상자에게 감동을 그렇죠 주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술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창의력, 창의성, 독창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쟁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렇죠? 자, 세 번째 쟁점은 자, 바로 예술을 구성하는 그렇죠 요건으로 감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래서 뭡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앞에서 했던 얘기랑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인간의 학습과 AI의 데이터 학습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쵸? 자, 바로 뭐라고 했다? 그쵸? 바로 경험이 바탕이 되고 그쵸?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 다음에 플러스 감정을 포함시켜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경험도 할 수가 없고 감정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AI는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쟁점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토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특히나 앞에서 반대 신문을 할 때 이런 것에 입각해서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왜? 이것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반대 신문의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자,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 안에서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신문은 상대 측 논리에 나타난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측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상대 측 발언에 대한 반박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쵸? 아까 우리가 그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했었던 대표적인 내용이 있었죠. 그쵸? 바로 뭐다? 상대가 즉 찬성 측이 제시한 실험의 출처 그 다음에 대표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렇죠? 검증하는 질문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상대 측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대 측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상대 측 논증에 나타난 주장 이유 근거를 파악하고 이를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그렇죠? 타당성, 말이 맞는지, 신뢰성, 믿을 수 있는지, 그 다음 공정성, 이게 사실 학생들이 간과하기 좋은 건데, 공정성은 토론에서 나오는 주장은 사회 전반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특히 토론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게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주장이면은 당연히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상대 측이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폐쇄형 질문. 사실은 이제 질문 속에 이미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맞다 아니다 정도만 대답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거나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로 보면 상대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게 이런 의미가 맞습니까? 하면은 상대방은 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편 상대 측의 반대 신문 질문에 답변할 때는 상대 측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화법과 작문, 화법 문제에서는 바로 뭐다? 이 의도 파악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즉흥적으로 답하면 오히려 청중의 신뢰를 잃어 토론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찬성축도 바로 뭐다? 출처는 얘기했지만 대표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냥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괜히 뭡니까? 자신의 말이 더 믿게 하려고 꾸며서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더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대 신문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6문제밖에 안 되니까 10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풀고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합시다.
자, 5분 뒤에 풀이할 겁니다. 자, 얼른 보도록 합시다.
다들 다 풀었습니까? 아직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냄새와 후각에 대한 이제 발표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 여기서 일단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선지를 두 부분에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단 각각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했는가? 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볼 수 있었다? 아까 마지막에 분무기를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전달 내용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이 분무기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청중의 직접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설득력을 강화하려고 해서 사용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보도록 합시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했는가? 그렇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이 제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면서 많은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렇죠? 사례, 예시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을 언급했다.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세모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발표의 처음 부분에 내용이 나왔었죠. 이게 무슨 냄새야? 그 다음에 또 아우 냄새가 좋은 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처음에서 제시한 거는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발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공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는 솔직히 아니다에 더 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확실하게 틀린 거는 사실 이 뒷부분이죠. 청중이 제기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발표에서는 바로 뭐다? 청중의 의문 제기 자체가 없었죠. 제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는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발언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뭐다? 오히려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인 거지, 청중의 바로 뭐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역시 3번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질문. 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라든지,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청중과 의사소통하고 있다도 역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발표의 처음 부분에서 내용의 순서를 밝혔다? 아니죠. 처음 부분에서 한 것은 내용의 순서를 밝힌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중심, 화제를
지금부터 무엇의 냄새와 후각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중심 화제를 밝혀줬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서가 아닌 중심 화제만 제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5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내용이다. 기읍부터 디귿을 구체화한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은 핵심적으로 바로 뭐다? 내용 일치 문제이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것도 역시 서술형으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청중의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서? 아까 얘기했었죠. 바로 뭐다?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발언을 제시를 하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중심 화제를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 조직,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그렇죠? 첫 번째, 요거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자, 후각과 그렇죠? 냄새를 분리하여 각각 설명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중간 부분 첫 번째 문단에서는 후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냄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후각을 설명을 할 때에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다? 바로 다른 감각과의 차이점을 제시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 같은 감각들은 바로 뭐다? 감각이 전달이 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시상으로 모여서 거기서 정보를 종합한 다음에 감각 세포로 전달이 되는데, 그렇죠? 반면에 후각은 바로 후각 피질로, 감각 피질이 아니라 후각 피질로 전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하게 되면은 또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후각이 적응하는, 그렇죠? 그래서 냄새를 나중에는 못 맡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의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그 다음에 후각 적응 현상 요거를 설명하는데 이것의 장점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점일 수 있지만 이것의 장점을 제시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냄새를 설명을 하면서는 바로 뭐다? 냄새의 특징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뭐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 요약 및 강조에서는 바로 뭐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내용 요약에서는 첫 번째로 중간 내용을 요약 정리했죠. 내용을 요약 정리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바로 분무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청중의 직접 경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이런 것에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요걸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했었던 모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결국은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라는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뭐로 합시다. 기억. 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흔히 하는 단어를 인용했다. 맞죠?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쵸? 왜요? 자,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니은을 통해서 후각의 개념을 먼저 제시했죠. 후각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각의 특징을 항목화해서 전달했다. 이것도 역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시각 청각과 전달 방식이 다르다. 그 다음에 뭐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자, 3번. 후각 정보의 감각 피질로의 전달 과정을 다른 감각들과 대조하여 설명했다. 요것도 맞죠? 다른 감각은 뭐다? 감각 정보가 시상으로 갔다가 감각 피질로 가는데 후각 정보는 바로 후각 피질로 간다. 얘기했었죠. 자, 4번. 냄새 분자를 화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활용했습니까? 요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냄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학 분자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에서 화학 분자라고 얘기했었지 이거를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이 냄새를 지각하는 원리, 그렇죠? 자, 이거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해야겠다. 요거는 뭡니까? 원리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과정을, 그렇죠?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지? 그죠? 그래서 냄새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후각 피질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후각 피질은 어때? 변연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인과의 방식을 사용한 것도 맞기는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원리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5번 봅시다. 냄새 및 후각에 대한 앞에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렇죠? 내용을 요약한 거 맞죠? 그 다음, 냄새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자극임을 강조해야겠다.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방식이 바로 아까 분무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느껴보게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쌤님이 늘 강조했죠. 사실 본문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풀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학생들의 반응을 우리가 바로 분석해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학생 1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냄새가 기억을 소환하는 경험을 자주 하곤 했는데, 자, 여기서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 발표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어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경험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그 경험의 원인을 무엇을 통해?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후각이 페로몬을 감지하여 의사소통한다고도 들은 적이 있거든.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바로 학생일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예전에 어딘가에서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후각의 다양한 기능이 궁금해지는 걸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지금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바로 뭐다? 후각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내용을 찾아봐야겠다. 바로 발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심화 확장시키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찾아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학생 2를 보도록 합시다. 땀 냄새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의미 있었어. 자, 여기서 지금 학생 2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몰랐던 정보를 발표를 통해 습득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땀 냄새 외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냄새가 또 있는지 자료를 검색해 봐야겠어. 그렇죠? 실제로 땀 냄새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학생도 바로 뭐다? 발표에서 나온 내용, 발표에서의 내용 외의 사례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즉, 이 학생도 역시 발표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근데 3번 학생 3의 모습을 봅시다. 자, 화학 시간에 이성질체에 대해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학생 3도 바로 자신의 경험, 즉 배경 지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학생 1과 학생 3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자신의 경험, 즉 배경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분자식은 같더라도 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에 따라 냄새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배경 지식을 어떻게? 바로 발표 내용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발표를 통해 배운 게 맞네 라고 해서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선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 바로 뭐였다? 후각의 다양한 기능이죠. 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2번 학생 2는 발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니죠. 학생 2는 바로 뭡니까? 발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심화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 바로 뭡니까? 화학 시간에 배웠던 요 내용, 그렇죠? 요거를 화살표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고 있는 것도 맞죠? 그렇죠? 자,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내용은 다르죠. 학생 1은 바로 뭐다? 후각의 다양한 기능을 찾아보겠다고 했었고, 학생 2는 땀 냄새 외에 다른 냄새에 대해서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으려는 정보의 뭡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정보를 찾았다는 점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학생이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죠? 자,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된 거. 학생 1은 바로 뭐다? 자신의 이런 경험이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학생 2는 바로 뭐다? 땀 냄새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몰랐는데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학생 3도 역시 바로 뭐다? 화학 시간에는 이성질체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냄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요 A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딱 대놓고 표시해놨죠?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사회자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한번 소환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다? 논제의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때 논제의 배경을 제시한 방법은 바로 뭐다? 최근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논제를 제시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발언권을 부여했다. 발언의 순서를 지정했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러면 벌써 답이 나왔어요. 그치?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습니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쵸? 차라리 얘기한다면 바로 뭐다? 최근에 여러 사례를 인용했다라고 하면 차라리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2번.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 요거는 오히려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찬성 측에서는 예술의 어원을 통해서 자신의 근거로 사용했고 반대 측에서는 예술의 개념을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근거를 사용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논제와 관련된 용어를 소개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뉴스 기사들을 찬반 입장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것도 아니죠. 그저 사례로서 제시됐죠. 물론 그게 뉴스인지 아닌지 우리 아직 잘 몰라요. 그치? 그러면 뉴스 기사인가? 라는 점은 일단 퀘스천, 세모로 놔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네 번째. 출처가 분명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가? 라는 점은 틀렸죠. 그쵸? 자, 그리고 사실 주의할 거 얘는 절대 사회자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사회자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근거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다? 주장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근거는. 사회자는 입장이 뭐다?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할 거 바로 토론에서 사회자는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철칙입니다. 이거는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어. 찬성 측이 얘기한 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했고 반대 측이 얘기한 것도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찬성 측의 생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청중들이나 반대 측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내용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근거라는 말은 사회자의 역할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근거가 있다는 건 주장도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논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맞죠? 그래서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은근히 근데 어렵진 않고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죠. 문제에서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토론 시작 전에 청중에게 안내한 토론의 쟁점이다. 이를 참고하여 위 토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쵸, 바로 쟁점에 대해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쟁점에서 찬성 측은 예술의 어원을 제시를 했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예술은 기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면에 반대 측은 예술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반대 측에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의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예술에서 독창성, 창의성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찬성 측은, 그쵸?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술에서 독창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AI의 학습은, 자, 데이터 학습은 인간의 학습과 유사하다. 그쵸? 유사하다. 자,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실제 AI 작품 구별 실험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바로 뭐다? AI 작품의 사례들, 뭐 경매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다든지, 그치?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여러 화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화풍의 그림을 그렸다든지, 이런 AI 작품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 그렇죠, 바로 뭐다? 창의성,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경험과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AI는 어때? AI는 경험도 할 수 없고 감정도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반대측에서 논리를 정리한 방식은 대체적으로 논리적인 이제 그 뭡니까? 말을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논리적 과정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주로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는 방식, 예를 쓰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예술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감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측은 딱히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감정에 대해서는 찬성 측이 하지 않고 찬성 측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었죠. AI 데이터 학습은 곧 인간의 학습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은, 그렇죠, 바로 뭐다? 경험을 통해서 창작자는 내면적 고뇌를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해서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자, 1번을 봅시다. 찬성 1은 쟁점 1과 관련하여 예술의 어원을 설명했다. 그렇죠? 찬성 1이 예술의 어원을 설명한 게 맞죠? 자, 그래서 숙련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AI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본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렇죠? 자, 2번을 봅시다. 자, 반대일은 쟁점과 관련하여 예술은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주체, 바로 이것이 반대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체의 의도가 개입하는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인간이라고 한 것을 여기는 주체로 바꿔놨을 뿐인 거예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자, 3번. 반대인은 쟁점 2와 관련해서 인간의 작품과 AI 작품 구별 실험을 사례로 든 사람은 사실 누구였다? 찬성 1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 반대이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AI가 만든 작품은 예술의 독창성, 창의성을 지니지 못한다. 요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4번. 반대일은 쟁점 2와 관련해서 예술에서의 독창성, 창의성은 바로 뭐다? 창작자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 고유의 힘과 개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쟁점 2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인간적 고뇌,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반대일은 쟁점 3과 관련하여 그렇죠? 자, AI는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지만, 즉 반대측은 AI는 바로 뭐다? 도구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경험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상자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역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I는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도 없기 때문에 예술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5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기를 근거로 잠시만요. 요즘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 봅시다. 자, 반대 신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네요.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반대 신문은 그렇죠? 자, 상대방의 논증 구성에서 나타나는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살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살피면서 여러 측면의 질문을 통해 인론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바로 반대신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신문 할 때 기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는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상대 주장의 실현 가능성. 그러면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뭡니까? 판단 기준은 바로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렇죠? 출처를 물을 수도 있다. 요거는 바로 생각나죠. 아까 실험은 누가 했는가, 출처가 어딘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편 반대 신문에 답할 때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밝힌 내용을 옹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지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죠. 자, 반대인은 반대신문 단계에서 찬성일이 인론에서 언급한 AI가 창작한 작품이 독창적이라는 견해가 지닌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했고 반대의가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바로 뭐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인지 대표성이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서 뭘 지적한 거다? 바로 공정성이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죠? 네가 예를 든 사례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1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찬성인은 반대의 반대 신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특정 관점을 옹호하는 견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 여기서 반대 신문에 답하는 것도 여기 있었죠. 바로 인간 화가들도 다른 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경로로 보고 배우는 것이 A와 A와 똑같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출처를 밝히고 대표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 관점을 옹호하는 견해라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바로 AI와 인간의 동일성을 근거로 두면서 이를 통해 반대 신문을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3번. 찬성일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창의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반대일이 제기한 입론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자, 찬성일이 반대 신문한 거는 끝부분이죠. 자, 바로 이 부분에 있죠. 바로 뭐다? 여기서 보면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해 와가지고 독창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너희가 얘기한 것이 한 것처럼 인간의 그 뭡니까? 의지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감정이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뭐다? 유발 하라리는 오히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의 견해는 바로 유발 하라리. 이름이 참 희한하죠. 자, 이 사람의 견해를 제시해서 반대인이 제기한 입론의 타당성. 그렇죠? 바로 뭐다?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찬성일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반대일이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의 근거 자료와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이거는 바뀌었죠.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대 2가, 그치? 찬성 1의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의 근거 자료와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렇죠? 아까 실험 내용이었죠. 그렇지? 자, 5번. 반대일은 찬성일의 반대 신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통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자, 반대일이 찬성일의 반대 신문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예시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 과정으로서 제시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돼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이런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그렇죠? 바로 예시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예시가 아니라 논리적 전개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뭡니까?
수업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로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자, 이름 칸에 자기 이름 땡땡땡 쓰고 여러분들 나누고니까 나누고 3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점수 또는 등급에 자, 점수는 뭐 땡땡점 혹은 등급은 땡등급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은 화작이니까 옆에 가로 열고 화작 이렇게만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점수를 뭐 발표하라고는 안 할게요. 선생님한테만 살짝 적어서 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점수를 살짝 적어주세요. 네. 자, 아니 왜 채점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채점 X라고 썼나?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친구다.